안녕하세요. 최공훈련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배변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강아지 배변 훈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워낙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강아지 배변 본능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강아지 배변 훈련 시기는 보통 3, 4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 배변 훈련은 직접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강아지가 아직 불린 사료를 먹고 있어서 어려워요. 혹은 아직은 간식을 먹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가 배변을 못 가리는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은 강아지 배변 훈련은 강아지 스스로 공간을 찾아가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환경 설정만 잘 해주시면은 스스로 가서 가리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적응 기간만 끝나고 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환경 조성을 좀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르치지 않더라도 배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강아지 배변 본능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환경을 설정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강아지 배변 본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강아지는 푹신한 장소를 좋아한다는 건데요. 고양이는 모래를 깔아뒀을 때 그곳에 자연스럽게 가서 배변을 하는 것처럼 강아지는 푹신한 장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화장실 발매트라든지 거실에 있는 카페트 혹은 아이 슬개골 탈구 때문에 미리 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두셨을 때 아이가 그곳에다가 자주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배변 훈련을 실시하실 때 만약에 그곳에 자주 가서 배변 실수를 한다면 그 장소를 미리 치워 두시는 게 제일 먼저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새끼 강아지는 배변을 참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건데요. 사람으로 치면은 아직까지는 귀저귀를 차고 있는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변 횟수가 15회에서 20회 정도로 많이 있고 또 그만큼 찔끔찔끔 많이 싸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이때 화장실을 한두 개 정도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게 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실수하는 빈도수가 많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변 패드는 강아지가 선호하는 장소 혹은 견주님이 선호하는 장소 이외에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깔아 두셔야 돼요. 이때 견주님들은 이렇게 습관이 돼서 나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릴 때는 무조건 배변 패드 위에 잘 쌀 수 있는 습관만 들여놓으면 나중에는 하나씩 하나씩 치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뭔가 완벽하게 배변 훈련이 되기보다는 무조건 배변 패드에만 올라가서 잘 쌀 수 있게끔 우리가 환경 설정을 도와줘야 되니까 배변 패드는 최대한 많이 강아지가 활동하는 데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거실에 논다 그러면은 거실 근처에다가 많이 깔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방으로 가서 데리고 놀고 있었다 그러면 방에도 배변 패드를 여러 장 깔아주시고 거기서 놀다가 쌀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울타리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울타리를 쳐서 공간이 좁아지면 아이들이 구분하는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배변 확률이 뭐 한 8, 9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 가리지만 문제는 밖으로 나왔을 때는 또 다른 공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좁은 공간 안에서 있는 시간이 길다 보면 그만큼 밖에 나왔을 때 흥분도가 높아지고 흥분도가 높아지면 배변 실수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해서 울타리 훈련보다는 처음부터 밖에서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제일 중요한 강아지 배변 본능은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 그리고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는 배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주로 활동하는 장소 이거는 새끼 강아지는 약간 예외겠죠. 하지만 주로 거기서 밥을 먹고 쉬는 장소에는 싸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울타리를 쳐줘도 방석에는 싸지 않게 되는 거고 밖으로 주변에는 잘 싸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잘못 알려진 방법 중 하나가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갔을 때 간식을 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강아지가 여기는 밥 먹고 쉬는 장소가 돼서 이 장소 이외의 장소를 자꾸 선택을 하게 되고, 오히려 배변 패드는 올라가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올라갔을 때 간식을 주는 거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반대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배변 패드가 없는 공간 있잖아요. 그곳에다가 사료를 자꾸 뿌려주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간식, 좋아하는 장난감, 혹은 강아지가 좋아하고 주로 가서 쉬는 방석 같은 거를 그 장소에 뒀을 때 아이가 원래 자주 실수하는 공간을 선택하지 않게 되고, 또 다른 장소를 선택하게 되면서 배변 실수를 줄이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강아지도 배변을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우리도 화장실 들어갔는데 누가 자꾸 문을 두드리거나 빨리 나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배변하기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강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소심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별다르게 혼을 내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눈치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견주님이 잘못 샀다고 해서 강아지를 들어서 옮기거나 아니면은 혼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불편한 자극을 줬을 때는 오히려 강아지들이 견주님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원래 선호하는 장소 혹은 정해놨던 배변 패드가 있어도 견주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엉뚱한 곳에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칭찬을 해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관심 자체가 너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소심한 아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찬조차도 부담을 느끼고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개입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잘 싸도 못 싸도 다 싸고 강아지가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은 그때 조용히 가서 치워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강아지가 배변 실수를 해놨으면 어떤 이유인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너무 흥분해 있다가 급격하게 그냥 배변을 지린 건지, 아니면은 원래 배변 패드를 깔아놨다가 치웠더니 그 장소를 기억하고 가서 싼 건지,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으니까 그 원인만 견주님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방해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칭찬도 물론 한 두세 번 정도는 해주는 건 좋거든요. 하지만은 너무 많이 칭찬을 해줘 버리면 견주님 있을 때는 일부러 가서 싸는 척 하기도 하고, 혹은 그때만 잘 싸거나 혹은 싸면서 막 걸어 나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적당히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해요. 한 5번 중에 한두 번 정도, 혹은 그보다 더 적게 초기에만 좀 칭찬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점점 칭찬 횟수를 줄여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새끼 강아지도 마킹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킹은 다리 들고 수컷 강아지가 오줌을 싸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새끼 강아지 또한 낯선 공간에 들어와서 있으면은 그곳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소변을 찔끔찔끔 묻히면서 자신의 공간을 다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견주님이 입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강아지가 되게 적은 양의 소변을 엄청 많이 싸놓거든요. 이 때문에 뭐 강아지가 활동하는 장소 이외에는 안 깔아두셨을 때 그쪽에 가서 배변 실수하는 확률도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쪽에도 배변 패드를 많이 깔아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강아지도 선호하는 배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 장소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좀 외향적이고 견주님을 신경 쓰지 않는 강아지들은 사실 이렇게 정해두고 싸지는 않아요. 근데 좀 소심하거나 아니면은 좀 배변 시간이 긴 대변을 볼 때는 아이들이 찾는 공간이 이제 구석진 곳, 어둡고 구석지고 견주님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공간, 혹은 창문 근처나 환풍기가 설치된 공간은 이제 공기가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싸놓으면 내 대소변 냄새가 빨리 사라질 수 있어서 그곳에 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새끼 강아지 때는 활동하는 주변에도 많이 깔아두시지만 뭐 일반적으로 뭐 안마의자 뒤에라든지 아니면 베란다 근처, 창가 근처 혹은 뭐 끝자락에 구석진 공간 이런 데다가 배변 패드를 많이 깔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방 문을 열어두었을 때 강아지가 몰래 방에 들어가서 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강아지가 활동하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 싸고 싶어서 싸는 거기 때문에 배변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만약에 방에다 화장실 하는 거는 좀 허락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방문은 당분간 좀 닫아두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강아지도 더러우면 싸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울타리에 있어 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밖에 꺼내놨을 때도 흥분해서 막 뛰어다니면은 오줌도 밟고 똥도 밟고 다 해요. 하지만은 자기가 냄새를 맡고 배변 장소를 찾아갈 때는 내 배변 자국이 있다면 강아지가 그곳에 싸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화장실이 막혀 있는 거예요. 혹은 아예 사용할 수 없게끔 엄청 더러운 상태거나. 강아지도 은근히 깔끔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를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강아지는 배변 냄새를 맡고 그곳을 화장실로 찾아가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정보고요. 오히려 잘 싸는 장소는 주기적으로 한두 번만 싸도 바로바로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뭐 새끼 강아지 소변 횟수가 뭐 15번, 20번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배변 패드 값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배변 횟수가 줄어들면은 그만큼 견주님이 또 치워주실 수 있는 배변 패드의 개수는 또 줄어들게 돼 있으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서 자주자주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견주님이 외출을 하셔서 이 화장실을 제대로 치워주지 못하면은 좀 더 여러 장을 깔아주고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새끼 강아지 배변 훈련에 대해서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배변 패드는 굉장히 많이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한 일주일 정도는 마킹도 할 수 있고 아이가 환경을 적응하면서 선호한 장소들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배변 실수를 어디에다 하는지 보고 웬만하면 그 장소에도 배변 패드를 깔아주시거나 여기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장소는 일부러 방석을 갖다 놓으시거나 그곳에서 사료를 주시거나 아니면 견주님이 강아지를 안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장소는 화장실로 선택하지 않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지나가도 아이들이 배변 횟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산책을 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고 배변 패드를 줄이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1살 이후까지도 봐도 돼요. 대신에 실패 확률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 장을 깔아주시고 그냥 천천히 하나씩 빼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배변 장소는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많을수록 강아지가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까 거실 말고 화장실에, 오늘은 사람이 없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베란다 앞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좋은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한 마리를 키우셔도 한 두세 개 정도는 나중에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은 새끼 강아지는 이 정도 강아지 배변 본능을 잘 이해하고 교육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너무 과도하게 흥분도가 높은 아이들, 막 이렇게 사람 쫓아다니면서 깨물고 흥분해서 혼자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배변을 참지도 못하고 제대로 냄새 맡지 않고 바로바로 싸는 문제 때문에 배변 훈련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흥분도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친구가 흥분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해줄 거며 앞으로 양육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배우셔가지고 초반에 잘 키우시면은 배변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강아지 배변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새끼 강아지 시기에 얼만큼 좋은 습관들이
잘 유지가 돼 있는지에 따라서 배변 훈련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못하고 계속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초반에 견주님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배변을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아지 배변 훈련에 대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